테마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는 간밤에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블랙웰 신제품의 서버 발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같이 지금 조정을 연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트럼프의 대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테슬라는 간밤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5.6% 급등 마무리됐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여전히 트럼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연일 호재가 터지고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뷰노를 비롯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간밤 유가가 3%대 급등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정유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의 전력 공급 계약 소식을 들려주면서 원전주 흐름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게 바로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급등 첫날과는 다르게 어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자리를 지켜주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5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역시나 오늘도 0.23%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금요일에 12%대 하락을 딛고 어제와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주면서 오늘은 2%대 상승, 연일 계속 수주 소식을 좀 들려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따 전문가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반면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0.4% 하락 중인데, 특히나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HLB가 오늘은 8% 조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수 흐름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레드 전문가님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환율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꼭대기까지 끌어올렸던 환율,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은 1,39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 환율의 움직임과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엄청 춥죠, 여러분들. 마음도 추우실 겁니다. 저 역시 마음이 또 춥고요. 네. 아나운서님도 마음이 좀 춥죠? 저요? 네. 그건 좀 항상 비슷합니다. 항상 비슷해요. 네. 아직까지는 마음이 따뜻한가 봅니다. 많이 물려있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다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마음은 편하지만 또 올라가면은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원래 그 손절을 했던 뷰노라는 종목이 네. 세상에 오늘 8%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시지. 근데 지금, 그래봤자 사실은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버텨야죠. 그래요? 무조건 버텨야죠. 그 아나운서님이 열심히 일한 그 자원, 미네아 같은 돈 같은 거를, 그 중간에 그렇게 던지면 되는 겁니까? 이미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감정에 춘시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주식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감정에. 네, 그럼요. 정말 근데 약간 지금 궁금한 게 네. 갑자기 그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오성첨단 소재가 23% 급등하고 네네네. 화일약품이 20% 정도 급등하는데, 이게 원래 벌써 이름까지 까먹었어요. 그 해리스. 네네네. 해리스의 수혜주 아닙니까? 갑자기 왜 급등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지금 화일약품이나 오성첨단 소재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거는 네. 이 역시 마리화나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거 공약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하고 중복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마리화나에 대해서 합법화를 다음에 할 수가 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해리스 관련주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이게 돼 있고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그동안 떨어졌던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네. 원래 이 마리화나 관련주, 화일약품, 오선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이런 거는 다 해리스 관련주인데 트럼프 트레이드로 또 상승할 수가 있어 하는 경우입니다. 즉 지금 시장이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트럼프가 다음에 어떤 반영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도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2차 전지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이렇게 다 순환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2차 전지도 오전에 빠지다가 전략 후강. 네. 마지막에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N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TCC스틱 이런 종목들이 다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 제가 5만 8천 내도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틀 동안 계속 갭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마이너스 12월 달 동안 15% 빠진 것 중에서 이제 13%가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 3% 정도만 더 올라가면 제 매수가 부근인데 일단 1년에 자산주 매입이 10조 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6개월에 두 달에 한 번씩 1조 원 이상을 2조 원 이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삼성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의 10조 원 자산주 매입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용돈을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수가 상승하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약간 좀 횡보 형식이 오늘 장 초반에 좀 또 상승하는 척하다가 또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까지 하락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삼성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를 누구나 다 봤다는 거예요. 네. 즉 저 무거운 종목이 하루에 5%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삼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눈동장을 찍었다는 거죠. 네. 눈동장을 찍었고 그리고 반도체 치포에 대해서 이 부활성에 대해서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날 아나운서님 네. 그 크리스마스 날 뭐 갖고 싶으세요? 저는 갖고 싶은 것보다는 네. 그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소고기를요? 네. 그 우리 PD님 뭐 갖고 싶다고요? 네. 빨간 소고기. 우리 PD님도 소고기, 빨간 소고기. 그러시구나. 여러분들은 소고기 드시고 싶으십니까? 네. 뭐 물론 지금 TCC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체코산 대패 삼겹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레드 전문가 또 삼성 얘기하고 있다 삼성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처럼 방송에서 용감하게 삼성 들어가는 방송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삼성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삼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연락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차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차단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된다. 방송을 보면 되지 뭐하러 메시지 보냅니까 저한테. 그래요? 다 차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삼성에 대해서 지금 그만큼 제가 삼성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결과적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과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산주 매입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럼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거 알면 제가 신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알면은 이거 수가 타고 저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네. 삼성은 이 자산주 매입이 아니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저만의 시나리오는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고기 빨간색 드시고 싶다고요? 네. 고기 뷔페 말고 한우 드시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저하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삼성전자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고요. 일단 저도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15% 빠질 때는 이거 어디로 이민 가야 하나? 새벽에 와이프하고 아기 데리고 이민 가야 하나? 그 정도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는 저만의 방향성은 그거는 확고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들어간 지가 지금 2주 됐어요. 딱 들어가자마자예요. 들어가자마자
완전 15%까지 빠졌습니다. 와, 이거 들어가자마자 막 빠졌어요.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네. 그 하필이면은 또 제가 재수가 없었던 게 아. 이게 삼성 주가가 하루에 4% 3%까지 빠지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 또 들어갔죠.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는 행동을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했고 앞으로도 행동을 증명할 거니까 저 믿고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운서님. 네. 엔비디아가 뭐 밥 먹여줍니까? 엔비디아요. 네. 사실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주가도 열심히 같이 끌어올려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상승하면 뭐합니까? 음. SK 하이닉스 하나만 상승하면 지수만 조절할 뿐이지 네. 모든 반도체 파산 관련주도 다 올라갑니까? 다른 종목들은 별로 지지부진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엔비디아에 따라가지고 국내 증시가 반등할 타임인가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안 그래도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뭐 그다지 기대 안 한다. 전 기대 안 합니다. 네. 실적은 어차피 잘 나올 거니까요. 실적 잘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은 잘 네. 나올 거지만은 네. 엔비디아는 그동안 선적표를 막 100점 만점 중에서 계속 100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시장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시황 매물감이 만약에 예상치보다 목표가가 또 상향이 안 될 수가 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이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발명한 블랙웨이 네. 이 블랙웨이 칩 수요가 더 증가될 거긴 합니다. 네. 하지만 수요가 증가가 되더라도 이 안에서 국제적인 전세가 필요하죠.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우면은 제일 먼저 다가갔거나 엔비디아로 면분을 잡아가지고 미국에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 네. 그러면은 이 블랙웨이 아무리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블랙웨이를 쓰는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를 못해요. 네. 그러면 매출 전망치가 하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단적 하회 보일 수는 있더라도 시장의 눈높이는 어차피 맞춰주겠지만은 즉 이 블랙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목표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든 국내 증시 뭐 이 증권사들이 사냥을 시키는 건 솔직히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네.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면은 야 네가 볼 때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목표가 네 사냥할 거면 뭘 사냥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얘기하죠.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제일 만만한 게 엔비디아예요. 목표가 사냥시킬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하지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소문난 장치에는 먹을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저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할 거는 엔비디아는 이미 꼭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지금 도미노 피자 샀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미노 피자 주가. 아, 그래요? 네. 오, 도미노 피자 샀어요. 오렌 주식을. 버핏이. 네. 오?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엔비디아한테 열망하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은 도미노 피자를 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샀다는 건 네. 지금 뭐겠습니까?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그렇게 금방 잡히지 않을 것이다. 금방 잡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증시 모든 빅테크들은 네. 어느 정도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네. 꼭지점일 것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도미노 피자 주가를 산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큰 손, 돈을 많이 벌어가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 입장은 당장 그 사람이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믿고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매매를 안 한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엔비디아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네. 차트는 되게 저세상이에요. 그렇죠? 어우.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그렇게 SK 하이닉스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는 저렇게 올라갔는데 네. 하이닉스는 요즘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네. 약발이 떨어졌어요. 하이닉스가. 왜? 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차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엔비디아가 상승한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아직 예측하기에는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를 지금 안 사는 것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삼성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른 상승력이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삼성전자 지금 떠지더라도 1%, 2% 떠지지만 하이닉스만 떠지면 5%, 7%까지 떠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도 적게, 마이너스도 적게 안정적으로 가는 삼성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저는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택해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산주 매입은 두 번째 옵션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트럼프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트럼프로 인해서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한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이 산다.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요. 트럼프의 화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PPT 다 정리해 왔거든요. 네. 다 정리해 왔어요. 다 정리해 왔으니까 이따가 이거 풀이하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였던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오늘 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변모를 해서 올라주고 있는 만큼 사실 트럼프가 정책을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를 했던 섹터들이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 섹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21일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야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TSMC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중국에 파는 고성능 AI용 반도체를 지금 중국에 공급을 못하게 됐죠. 이 부분에 이어서 아마도 엔비디아까지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엔비디아 실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의 기대치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도 최근에 애플의 주식을 팔고 도미노 피자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워렌 버핏조차도 기술주들의 주가가 지금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고요. 심지어 만약에 엔비디아 성적이 좋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가 따라서 올라주는 흐름도 이제는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반도체주 보시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주가에 불을 댕겼지만 향후에는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삼성전자 주가 상승 기대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금요일에 하루 만에 7% 급등이 나와준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 삼성전자도 이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고 그리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즉 올해 안으로 9조 원가량의 칩스법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있어서 고려할 것 바로 환율 그리고 보조금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여러 반도체주들의 약간은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한번 전문가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이 벌써 50분 중에 20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팍스 통신망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갈게요.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통신망에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오늘 또 자료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자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방송은 뭐 말만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네. 희한하네.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일단 PPT 설명해드리기 전에 네네. 그 아나운서님 요즘 스팸 문자 많이 옵니까? 스팸 문자요? 네. 저는 그 웬만하면은 다 이게 문구를 차단을 해놔가지고 네. 잘 안 와요. 아 나도 내가 전문가인데 나한테 계속 문자 와요. 문자가 계속 급등주. 뭐 하고 오냐면은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만 놓치면 눈물 났듯 맨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오늘만 눈물 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속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런 거 속으면은 이런 거 속아주기 때문에 이런 문자로 스팸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크게는 믿지 마십시오. 에? 왜 아니 크게 믿으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으십시오. 네. 적당히 믿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건 네.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레드 전문가 믿고 따라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웬만하면은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이 밑에 파스 통신만 통해 가지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인원도 많이 안 도는 걸 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고 오늘 교육 받았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네.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참 그래요. 국내 시장이. 국내 시장이 제가 느끼는 국내 시장은 제가 이 주식 시장에서 한 7년은 있었습니다. 7년은 있었고 제가 느낀 시장은 그래서 저는 이 국내 시장은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심리. 재무로 주가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내수 경제가 약합니다. 음.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이 없죠. 네. 우리나라 기술력은 있죠. 네. 기술력은 있는데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죠? 견고한 나라는 수입하고 수출이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그만큼 이 세계적인 국가들에 따라서 눈치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금쪽이가 되고 어느 순간에 밝은 주식시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심지어 아르헨티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어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말하기 편합니다. 재무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야. 근데 삼성은 결국 이틀 동안 13% 정도 상승했죠.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고 100% 말하기도 예매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트럼프가 고리를 열어줬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이 과도한 우려로 빠진 게 있습니다. 과도한 그렇죠? 우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도 문제고 네. 트럼프 자체도 문제. 즉 트럼프만 문제 있는 게 아니 트럼프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두 가지가 통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때문에 빠져서 트럼프 트레이드 또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그리고 트럼프하고 테슬라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올라갈까? 이런 거는 단기간인 것뿐이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상승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국내 시장이 상승하면은 뭐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기술주입니다. 네. 기술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가 트럼프 입으로 인해서 입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처럼 다시 트럼프 입에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는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네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2, 3년 동안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5년, 10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은 트럼프 시대 때 주식을 해보셨고 트럼프 시대 때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전문가여서 계속 겪어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로 인해서 과도한 우려로 계속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로 인해서 주가를 어떻게 상승시킬지 이 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매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지수가 올라갑니다. 말 자, 한마디에. 네, 일단 과거 트럼프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바이든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what? what?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이 심리적으로 트럼프는 상대방의 심리까지 계속 짓누를 수 있는 그만의 화수법이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선거 기호, 즉 선거 기호가 뭡니까? 당선이 되기 전에 말 던지는 거예요. 네, 공약들. 네, 공약들을. 네. 근데 이 공약에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에는.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진짜 하루에 한 가지의 포탄이 터졌어요. 와, 지금 우크라이나에만 포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국내 시장의 주식시장에서도 코스닥 쪽에서는 수소 포탄이 터지고 코스피 쪽에서는 진짜 뭐 천무가 쓰는 요케포 미사일 터지고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도 국내 증시가 계속 트럼프로 인해서 이 포탄이 터졌던 거죠. 네. 하지만 바이든은 계속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시장은 아직도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고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트럼프 화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또 반등을 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 왜요? 근데 동의하는데 네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화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종목을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일단 당분간은 트럼프 화수 방식으로 전략 짜서 가야 할까요? 조봉관님이 근데 기술적인 분석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동안 그래도 많이 그래요? 분석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조봉관님 아무래도 트럼프가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 올릴 수 있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는 2차 전지도 트럼프가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차 전지를 트럼프가 올려요? 네. 무슨 수로 올리죠? 2차도 다 있습니다. 자료에 또 있어요? 자료에 다 있어요. 네네. 여러분들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자, 일단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TSMC가 미국의 반도체에 훔쳤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TSMC가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벌어간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면은 네. TSMC는 그만큼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어우. 지금 바이든의 정책에 따라서 치포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관세만 좀 줄어두고 투자한 만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한테 판매하려면은 TSMC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우리의 자원 기술을 훔쳐가면은 더 이상 대만 부분은 중국에서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맞는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 맞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우리는 주가가 달려 있으니까 에이 트럼프 진짜 아이 트럼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훔치고 있다. 그 부분 얘기하면은 이 중국하고 대만 부분에 따라서 미국이 더 이상 대만은 지켜줄 수가 없다. 트럼프 정부일 때는 그 부분이 우려감이 증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일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TSMC 입장에서는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미국이 더 판매 많이 했고 우리는 미국 정부에서 그만큼 반도체 보조금도 많이 받고 그동안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한 만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를 다 생산시켰고 미국이 더 견고해졌으면 견고해졌지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번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트럼프한테는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네. 먹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기업의 사장이고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잘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사람만 이뻐하겠습니까? 한 사람만 이뻐하겠어요? 둘 다 예뻐해야죠. 둘 다 이뻐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둘 다 이뻐해야 하고 둘 다 경쟁을 시켜야겠죠. 오. 그렇죠. 네. 트럼프는 항상 그 부분에 따라서 TSMC하고 삼성을 경쟁시켰어요. 어느 날은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네. 어느 날은 또 삼성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네. 그런 부분으로 서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TSMC가 어차피 미국한테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간에 또 삼성,
is my friend. 나의 친구. 오. 나의 친구. 삼성. 나의 친구. 이런 식으로 또 TSMC를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은 또 이 부분에 따라서 솔직히 재무가 50조 원 나온다고 해도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더 상승할 겁니다. 오. 여러분들도 그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정반대로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너 중국하고 합세하지 않겠지? 중국하고 이렇게 붙지 않을 거지?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네? 설마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TSMC is my friend. 즉 뭐냐? 삼성하고 TSMC를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둘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서로 더 눈치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를 더욱 이끌어내고 TSMC하고 삼성은 더 견고하게 미국의 편을 들게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화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되게 영리한 것도 있어요. 네. 즉 네. 당선이 되기 전에 늘 이 동맹국부터 계속 동맹국부터 부담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동맹국을 왜 부담감을 주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부담감 주는 것도 아니고 이안이나 이런 부분에 더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부터 계속 공포를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즉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은 그 전까지 너네 눈치 보고 있다가 내가 당선되면은 너네가 내가 원하는 딜을 갖고 와야 그 방식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단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트럼프 말 한마디에 어차피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서로 경쟁시킬 거고 또 삼성하고 TSMC를 견제시킬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트럼프가 TSMC하고 삼성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 버리는 이유요? 3나노 미리 이 웨이퍼 네네. 3나노 미리에 만들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TSMC가 이 전 세계에서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만들지만 삼성전자하고 TSMC는 이 3mm 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국도 못 만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 이 IT 쪽으로 전자제품 쪽은 다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확고하게 네. 삼성하고 TSMC한테 너네 중국 편 들지 마라. 내 편 들어라. 그 방식으로 계속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경우 솔직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네요. 삼성전자가 HBM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잭슨원이 삼성은 영원한 나의 파트너하고 이 말 한마디에 삼성 주가가 6% 상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 한마디에 TSMC하고 삼성의 줄달리기 그 부분에서 소요 경쟁을 시키고 소요 투자처를 받으면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부가 시장을 해소시키면은 이 삼성 주가가 HBM 메모리보다 더 많이 상승할 거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전까지는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부가 시장을 해소시켜 줄 거고요. TSMC에 대해서 이 대만 부분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 발언을 해주면은 삼성전자는 반사 이익으로 상승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대만에서 지진 나면은 삼성 주가가 다 상승했어요. 네. 반사 이익 됐어요, 여러분들. 그 대만에서 지진 나가지고 삼성 주가가 그 다음날 5%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작년이었나요? 네. 아니 이번 년. 이번 올해였군요. 년에. 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삼성전자를 절대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삼성전자 갖고 온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신감 그대로 말에는 또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향후 어떻게 삼성은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도 내가 밥도 차려주고 반찬도 차려주고 찌개도 차려줄 테니까 후식으로 커피도 챙겨줄 테니까 모든 걱정 가지지 마시고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전문가님의 이야기가 다른 방송과 다르게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님만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심층적인 견해를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우리 삼성전자를 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지금 당장은 환율 그리고 트럼프 두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트럼프가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느냐. 실제로 미국은 지금 뭐 대만의 TSMC를 때리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TSMC나 삼성전자가 TSMC나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기술 패권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잡아야 하는 이 두 기업인데 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때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일단은 트럼프가 공약을 던질 때는 세게 던지고 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트럼프가 화술, 이 협상의 전략 중에 앵커링이라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앵커링이라는 게 어떤 협상을 할 때 일단 이 지점을 딱 던져놓으면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내가 1,000원에 주고 사겠다라고 가격을 처음부터 확 깎아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가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즉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일단 세게 던져놨을 때 바로 이 안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상대방을 나의 편으로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것을 이끌어내는 걸 원하고 있지만 일단 공약을 던질 때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돈 너무 많이 벌어간다. 반도체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세게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까지도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두 기업을 경쟁까지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TSMC를 일단 때리면서 삼성전자를 반대로 좀 치켜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줄 수 있다라는 부분 환율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일단은 지난주 급락 이후에 주가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없을 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전략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통신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13분 정도 남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방송 없는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현수님, 네.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13분 동안 네. 이 빠른 말을 하자고요. 네, 지금 좋아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 통신만 얘기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방송 끝나도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쉬운 거지 저희가 아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도 단 1분이라도 지금 아껴야 돼요. 네. 이 얘기하는 순간도 10초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일단 트럼프의 그 정책을 아셔야 합니다. 트럼프는 초기 정책은 폭력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트럼프 얘기 때는 약화된 화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TSMC는 얼마면 돼? 얼마면 더 투자하면 돼?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겠죠. 네. 그러면은 이 주가는 다시 상승되고 치포에 대한 보조금은 다시 받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SMC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삼성이 내년 12월 달까지 10조 원을 태운다는데 10조 원을 태운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두려울 거 없어요. 갑시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트럼프의 이 화수 방식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 앵커링.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정책은 폭력적이고 네. 그리고 추후에 약화된 화수로 이 부분은 다 불안감을 해소시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부활을 강조.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TSMC 나의 my friend.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바이든 정책은 세금 돈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기 정책은 폭력적이라고 했죠. 네. 폭력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리고 바이든은 과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나치게 열리하다고요. 트럼프가. 영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엔 주가에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네. 삼성, TSMC 2차 전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마지막에 원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 바이든보다 내가 투자를 더 이끌어냈어. 이걸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네. 하지만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 통신만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안나 선생님. 네. 반도체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해 볼까요? 지금 방송 시간 딱 10분 남았거든요. 2차 전지 얘기하죠. 2차 전지 얘기해 볼게요. 2차 전지 얘기하죠. 네. 자, 여러분들 최근에 TCC 스틱이 12월 달 동안 30% 빠졌습니다. 아니지, 22%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우리 통신만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최근에 진짜 한 달 동안 내가 들어오지 말고 근데 왜 들어와가지고 산 거야, 그분들.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TCCT이 좀 하락된 부분에 따라 가지고 많이들 지금 현재 힘드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떨어졌고 내가 변명을 하자면 삼성전자도 또 그렇게 떨어졌고 다 종목이 떨어졌는데 TCC하고도 뭐 안 떨어지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거면은 내 종목은 사고 버틸 거면 버티든지 못 버틸 거면은 왜 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반도체든 2차 전지든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일 테마, 하나오션, 뭐 BHI, 원전, 뭐 이런 종목들 다 통신망에서 미리미리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는 2차 전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 TCC에 대해서 많이 지금 종목에 대해서 금액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신 분들도 솔직히 기술주가 올라가야 본인들 개별 종목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님처럼 장님 있잖아요. 장님처럼 여기 앞에만 보지 마시고요. 좀 크게 봐야지. 크게 봐야지. 이거 주식 하루하루 맨날 하루하루 그거 2주, 3주 동안 빠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면 가온랜드 가지 왜? 가온랜드 가면 치치치 게임이라도 하면 환율 반을 맞을 텐데. 종관님. 안 그렇습니까? 응?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사실 뭐 트럼프의 수혜주로 테슬라 때문에 우주항공 그리고 뭐 로봇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지금 네.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 공통된 게 바로 2차 전지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스페이스 X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들어간다 그러고요.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가야 되고요. 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혜주가 2차 전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 당연한 건데. 네. 그렇게 당연한 건데 이걸 수십 번도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뭐가 들어와요? 네. TCCT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종목들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리비안,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벤츠. 벤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휴머노이드 여기에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데 뭐가 네.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하루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차라리 저기 인천 경마공원 있거든요. 경마공원 가가지고 게임이나 던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대내외적 변수가 있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떨어진 것만 생각할 겁니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치포한다. 계속 치포가 얘기 나오네. 치포가 아니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어차피 폐지가 안 된다는 거 계속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죠. 네. 저는 지금부터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엔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NNF 그동안 2주 동안 많이 빠진 만큼 2주 동안 또 반대로 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 한 달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 달이 되기 전에 월봉 수준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안원수님 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사실 기업 보조금이 폐지가 되진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LG 엔솔이나 그리고 삼성 SDI는 어차피 차세대 게임 체인저는 원통형 배터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해도 왜 2차 전지가 상승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에다가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린 거지. 그게 테슬라 탓일까요? 그렇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작년에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었던 거예요. 돈을 주식을 끌어올렸고 그걸 시가총액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즉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상승하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2차 전지도 여러분들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시가총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 테슬라, 호재오 2차 전지가 엮여져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TCCST, 성우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정확하게 아셔야지. 뭐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안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엔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캠. 여러분들 이 엔캠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제일 먼저 상승이 나올 거는 엔캠입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액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금 부분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엔캠이 잘 지켜줬어요. 오. 잘 지켜줬어요. 잘 지켜줬고 과거 엔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200%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전액 핵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SDI하고 이 전액 전고체는 삼성 SDI가 유명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하고 이 세금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엔캠은 가장 크게 피해가 안 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좀 중요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TC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이 TCC 여러분들 일단 오늘 12월 중순입니다. 이제 그리고 12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가 곧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양산이 들어갔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12월 달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 출시가 되면은 그때 니비안,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 테슬라 휴머노이드, 벤츠 이쪽으로 다 원통형이 지금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네. 장사꾼들이 10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한 달에 30개 팔아가지고 마진이 10,000원 남으면 30만 원 남습니다. 맞죠? 이 10만 원짜리 30개 팔면은 300만 원인가? 3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 1,100개 팔면은 300개요? 네. 그러면 300이죠. 그럼 300이죠? 네. 3천만 원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마진이 300만 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진이 300만 원 남는 것보다 네. 차라리 10,000원짜리 3만 개, 4만 개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마진이 남지 않겠습니까? 100원, 200원 남는다고 하더라도, 500원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국 공장에서 지어가지고 미국에서 보내면은 또 관세가 붙고 세금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미국에서 공장 지면 트럭으로 그냥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원하는 게 원가 조절입니다.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통형 배터리 수혜주 TCCST는 지속적으로 12월 달에는 그동안 납폭된 부분을 축소시킨다고 하면은 12월 달에는 호재호 상승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LNF. 뿅. 아, 김포는 너무 추워 날씨가. 그래서 감기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뿅. 아, 이미 나왔구나. 네, 지금 LNF입니다. 자, LNF 보시면 아시겠지만 LNF 장초반 2% 정도 빠지다가 다시 막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테슬라의 원가 조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하이니켄 양극재입니다. 네. 제가 솔직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한숨이 나와요. 그렇게 작년에 막 저 세상 갈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사람들이 테슬라하고 뭐 계약한 게 있어. 뭐가 있어? 응? 그러면 NNF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수요 공급이 테슬라로 인해서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NF도 못해도 목표가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자연대요, 여러분들 순리대요, 맡기세요, 시장한테. 그리고 이 종목들 인해서 제가 어떻게 올리는지 그 과정을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약국 가야겠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주와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 중에 엔캠 그리고 LNF, TCC 스틸 차트 보여드리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다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주도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마치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2시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